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정원에 있는 사과나무 옆에 와 있는데요. 부사 사과나무고요. 이제 꽃이 한참 피려고 하는데 사과나무 병충해 방제 소독 언제부터 해줘야 되는지 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과나무 한두 그루씩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관심들이 좀 많으실 텐데, 지금 꽃이 피려고 이렇게 이제 꽃망울이 이제 좀씩 생기고 잎도 이제 이렇게 좀씩 나오고 하는데, 이제 이 시점부터 이제 신경을 잘 써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언제부터 이 병충해 방제 소독을 해줘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저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과나무 두 그루를 키우고 있는데, 정원 옆에다가 키우고 있는데, 과수원이 아니잖아요. 과수원이 아니고 그냥 정원 옆에 한두 그루 심어서 이렇게 먹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과수원처럼 병충해 방제를 한다든지, 또는 과수원처럼 가지치기 이런 적과 이렇게 하진 않아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수확을 할 수 있게끔 키우고, 병충해 방제도 그에 맞게끔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과나무 병충해 방제는 꽃이 피기 전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물론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기계 유제를 한번 뿌려줬어요. 이제 이 본격적인 이 병충해 방제를 해주기 전에 3월 한 중하순에 이 기계 유제를 뿌려줘서 이 사과나무 이 껍질에, 이 나무 껍질에 있을 그 깍지벌레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숨무시게 해서 죽게끔 하는 이제 기계 유제하고 유황을 같이 뿌려서 1차적으로 이제 방제를 해줬고, 그거 말고 이제 살균제하고 살충제를 이제 방제해주는 시기에는 아마 제 예상으로는 한 다음 주 말 정도 되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 언제부터 정확하게 이제 병충해 방제를 해주면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꽃이 개화하기 전에 하면 된다. 그 얘기는, 이렇게 이제 꽃이 피려고 하는 애들은 지금 이렇게 이제 몽글몽글 이렇게 이제 꽃이 안에 이제 이렇게 꽃망울이 이제 터트리려고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잎이 펴져요. 예, 이렇게 이제 감싸고 있던 잎이 펴지고, 그리고 뻥끗하게 이제 핑크색으로 꽃망울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4월 중순 정도 되면 이제 다 그렇게 될 텐데, 꽃이 이제 활착 터트리기 전에, 꽃망울이 터트려지기 전에 그때 1차 방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자, 어떤 게 꽃망울이고 어떤 게 잎사귀인지 딱 보시면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벌써 잎이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이렇게 좀 퍼지려고 하고, 이렇게 좀 꽃망울이 이렇게 좀 보이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사실 이제 열매순이고요. 그리고 그냥 이제 잎이 되는 것들은 옆에 이렇게 붙어 다려서 아까 이것처럼 이렇게 크질 않고 또 이렇게 좀 붙어 있는 애들, 요런 애들은 잎이에요. 자, 요것도 보시면 이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잎이 이렇게 좀 나오면서 좀 꽃망울에 맺히려고 하는데, 얘는 그렇지 않잖아요. 얘는 그냥 잎이 돼서 줄기로 뻗어나갈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 아, 어떤 것이 꽃이 되고 어떤 것들은 잎이 되겠구나, 이런 건 잎이 되겠구나, 이런 건 꽃망울이 될 수도 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고 꽃이 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옆에 있는 것들은 잎이 될 거다. 예, 이런 것들은 꽃망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저 애들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일주일 후면은 이제 이제 핑크색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할 텐데, 그때부터는 이 예방제를 뿌려줘야 됩니다. 지금은 병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농약방에 가서 상담을 하시면 살균제, 주로 살균제예요. 살균제가 이렇게 이제 예방약으로 이제 파는 게 있고, 또 치료제로 파는 게 있어요. 예, 이렇게 치료제로 파는 게 있어요. 사과나무는 크게 이제 병으로 보면 말 그대로 이제 사과를 긁어 먹거나 이런 애들이 이제 벌레들이 있고, 살충제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제일 큰 것들은 이제 잎에 이제 갈반병, 탄저병, 예, 이런 것들, 예, 그 병 때문에 잎이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이제 살균제가 이제 필요한 약들이 있어요. 그 두 약을 지금 이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소독을 하셔야 될 거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해야 되니까 살충제, 살균제를 최소한 3종류, 2종류, 3종류 정도를 사셔서 서로 돌아가면서 해줘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주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소독은 어느 정도 주기로 해줘야 되느냐.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2주 간격으로 한 번씩 했었거든요. 2주 간격으로 소독을 했는데, 한여름에 요즘은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한여름에 고온현상, 또 습하고 장마가 길고 이럴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1년에 한 15번에서 17번은 아마 소독을 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그만큼 사과나무는 소독을 안 하면 먹기가 어렵고, 벌레들도 나중에 엄청 많이 나방류 이런 거, 파밤나방이라던가 담배나방 이런 애들이 이제 알 까고 들어가서 파먹고 하기 때문에 소독을 안 하면 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꽃이 피기 전부터 이제 방지를 해주는데, 꽃이 피기 전에 이제 연한 잎들이 이게 이제 퍼져서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것도 이제 진딧물이 먼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 진딧물 방제를 위해서도 살충제를 같이 섞어서 해주는 거고, 꽃이 피고 나서는, 꽃이 활짝 피고 나서는 얘네가 수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소독을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방제를 해주고, 그러면 꽃이 폈을 때는 이제 벌들도 수종을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때 소독을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열매가 이제 다 수정이 돼서 맺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적인 텀이 필요하죠. 그래서 미리 방제를 해주는 겁니다. 꽃이 활짝 피기 전에 미리 방제를 해서 진딧물 예방도 하고, 다른 벌레들이 와서 알 까기 전에 그런 활동을 못 하게끔 미리 예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약을 뿌려주는 겁니다. 이때는 치료약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제가 보니까 작년에 제가 한 4월 15일 정도에 1차 살충제 살균제 소독을 했던데, 올해도 아마 이 정도 날씨가 유지가 되면 비가 오고 났기 때문에 아마 더 개화가 빨리 될 거예요. 더 활성화가 될 거예요. 잎이 이제 활짝 벌어지고 꽃망울이 이제 뻥긋뻥긋 올라와서 터지기 직전, 그때 소독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걸 미리 인지를 하고 계시면, 자, 이제 일주일 후부터는 소독을 해야 되니까 미리 약도 이렇게 농약방 가서 구매도 하시고, 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잎이 이제 갈반병이 생겼거나 이랬을 때 이제 해주려고 이제 사는 거지만, 뭐 이것도 이제 나중에 같이 예방약하고 섞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해줄 거고요. 미리 약을 좀 구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옆에 이렇게 보면 에메랄드 그린들을 키우고 있어서 이거 가끔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향나무과 아니냐, 그래서 사과나무 옆에 있으면 적성병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에메랄드 그린은 향나무과가 아니기 때문에요, 전혀 적성병 걸리지 않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과나무를 계속 이렇게 키우고 있지만 한 번도 적성병에 걸리질 않았고요. 적성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향나무에서 이제 꽃가루가 날립니다. 봄이 되면 꽃가루가 날려서 이 잎에, 사과나무 잎에 달라붙어서 사과나무에서 기생하는 그런 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노랗게 뿌리 내리고 이제 자라기 때문에 잎이 나중에 이상하게 이제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런 게 이제 적성병인데, 주변에 향나무가 없다면 그런 현상들이 없을 거고요. 이런 에메랄드 그린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점을, 혹시나 이제 정원의 울타리로 이제 에메랄드 그린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차 이제 드리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지치기나 이런 건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꽃이 피길만 기다리고 있고, 아마 꽃이 피고 나서 수정이 되고 나면 이제 5월 달에는 이제 적과를 하게 되겠죠. 지금은 제가 꽃순을 미리 집어주지 않아요. 가지치기를 겨울에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꽃이 피는 대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나중에 적화라고 하거든요. 꽃을 이제 따주는 거를 적화라고 하는데, 과수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과수원은 품질 좋은 그리고 굵고 굉장히 또 균일한 그런 사과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적화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적과만 합니다. 말들은 이제 나중에 수정이 돼서 사과가 열렸을 때 그 사과를 이제 솎아주는 그것만 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가정에서 키우는 과일나무잖아요. 정원에서 이게 이제 키우다 보면 이게 그냥 노지에 있거든요. 노지에 있고 또 한두 그룹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꽃이 피고 나서 냉해를 입을 수도 있고, 키우다 보면 갑자기 온도가 떨어져서 불행하게도 냉해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열매가 열려도 어떤 거는
작고 어떤 거는 크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딱 보면 대충 짐작은 와요. 이렇게 좀 굵직한 꽃망울을 갖고 있는 애들은 좀 굵게 클 거다라는 게 보이고, 이렇게 굵은 애들, 이렇게 이제 작은 애들은 이렇게 씨알이 작겠구나 하는 것들이 대충 보여요. 이렇게 이런 데 있는 거 좀 작아 보이죠. 이런 건 크고, 그러기 때문에 이 열매가 맺힌 크기를 보고 나중에 적과를 해주고 어느 정도의 양을 많이 매달려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수확량도 높일 수 있고, 나중에 또 이제 벌레가 먹어서 떨어지는 것도 많고, 병에 걸려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이제 태풍이 와서 또 바람 때문에 떨어지는 것들도 많고, 어느 정도 손실을 감안을 해서 좀 매달려 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키울 양을 계산해서 이 꽃을 따버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 5년생 사과나무가 보통 한 150개 정도 수확을 하면 적당한 양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년생이기 때문에 200~300개는 수확을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나무가 스세가 그만큼을 버텨주고 그 정도를 해줘야 또 이 사과나무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적은 양을 남긴다고 해서 사과가 굵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과나무가 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열매를 키우는 것도 좋기 때문에, 너무 이 적과에 너무 많은 신경을 써서 나중에 수확량을 너무 떨어뜨리는 것도 안 좋기 때문에, 이 열매가 맺히는 걸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고 이제 열매 속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오늘 간단하게 언제부터 소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과꽃이 폈을 때 소독을 해도 되는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에 사과나무는 한 어느 정도 소독을 하게 될 건지, 어떤 약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과나무 한 그루에서 어느 정도의 양을 키우면 좋을지, 이런 정보들을 같이 공유를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사과나무 제가 이 병충해 방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보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의견도 나누고 소통을 할 테니까 보시고요. 과수원 영상하고는 반드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과수원에서 하시는 분들은 괜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과나무 키우기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정원에서 한두 그루 키우는 영상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별점을 좀 잘 보시고 이 영상도 참조하시면 좋겠고, 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대한 수확을 하고 최대량을 수확하고 굉장히 질 좋은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과꽃이 또 일주일 후 정도면 필 거라서 그때 소독을 할 때 또 같이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